폴 토마스 앤더슨의 신작 리코리시 피자가 도착했습니다. 개인적으로 너무나도 기대하던 PTA의 신작인데요. 폴 토마스 앤더슨은 어떤 평론가들 같은 경우에는 현실의 최고 거장 중 한 명이라고 말할 정도로 할리우드의 어마어마한 감독님이시죠. 리코리시 피자는 그의 9번째 장편 영화입니다. 과거로 복귀해보니 저도 PTA의 영화는 리노의 도박사, 인히어런트 바이스 두 편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봤더라고요. 고백을 드리자면 그의 영화를 처음 만났을 당시는 영화들이 물론 좋기는 하지만 걸작이라고까지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저도 점점 미약하게나마 영화 구력이 쌓이다 보니 어느 순간 불현듯 이 사람의 영화가 정말 끝내주는구나 라고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저에게 정말 중요한 감독 중 한 명이 되었고요. TMI로 말씀드리면 제가 본 PTA의 7편의 영화 중에 저는 매그놀리아가 최고작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의 필모들을 다시 관람하게 되면 재평가를 하게 될 수도 있겠지만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영화 내적인 이야기로 들어갈 텐데요. 개인적으로 리코리시 피자를 보면서 폴 토마스 앤더슨의 두 영화가 많이 생각나는 거예요. 먼저 독특하다고 말할 수 있는 개성 강한 남녀의 로맨스라는 측면에서 펀치 드렁크 러브가 떠올랐습니다. 특히 리코리시 피자의 마지막 키스씬은 펀치 드렁크 러브의 너무나도 멋진 하와이에서의 키스씬을 생각나게 하기도 하죠. 다른 한편의 영화는 부기나잇입니다. 부기나잇은 미국의 포르노 산업에 대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물론 포르노 산업을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지는 않지만 리코리시 피자에서도 성을 상품화하는 장면들이 묘사됩니다. 게리에게 처음 물침대를 판매하는 흑인 여직원이 그랬고 전화로 고객을 응대하는 알라나에게 조금 더 섹시하게 하라고 말하는 게리의 행동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시대적 배경의 측면에서 부기나잇과 리코리시 피자가 공유하는 면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아무튼 리코리시 피자 역시 저에게는 너무나도 큰 감흥을 준 영화였습니다. 이 영화에 대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개인적으로 가장 흥미로운 질문은 바로 이것이었는데요. 게리와 알라나는 왜 영화의 끝자락에 와서야 비로소 사랑의 결실을 이룰 수 있었을까? 반대로 말하면 왜 이들은 그동안 제대로 된 사랑을 하지 못했을까? 저는 그 이유에 대해 세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에 대한 이야기를 비롯하여 알라나와 게리의 관계가 비유적 의미의 모자 관계처럼 보이는 이유, 유아틱한 게리와 중심 없는 알라나, 영화에 녹아있는 세대적 관점의 시선들, 마지막으로 말귀를 잘 알아듣지 못하는 어른들과 알라나가 후진을 잘하는 이유에 대한 이야기까지. 리코리시 피자 끝장 리뷰 지금 시작합니다. Do you really want to see my boobs? Can I touch them? I'll see you tomorrow. 게리와 알라나의 사랑이 이루어질 수 없는 가장 큰 이유는 영화의 처음부터 대사로 드러납니다. 알라나에게 첫눈에 반한 게리는 그녀를 따라가면서 소위 말하는 뻐꾸기를 날리는데요. 이에 대해 알라나는 관심이 있는 듯 혹은 없는 듯 대응하더니 마침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랑 연애하는 것은 불법이야 라고 말이죠. 왜냐하면 게리는 15살로 미성년자이고 알라나는 25살로 법적인 성인이거든요. 즉 두 인물의 사랑이 이루어질 수 없는 이유는 나이차와 그것을 경유하는 법이라는 사회적 제도 때문인 것이죠. 저는 이 지점이 모순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에 대한 이야기는 챕터 1 후반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들의 사랑이 지지부진할 수밖에 없는 두 번째 이유는 게리가 미성년자라는 설정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게리는 모순된 두 가치가 공존하는 인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또래에 비해 조숙하고 사업 수완도 꽤나 있는 주체적인 남성이면서 동시에 어떤 면에서는 상당히 유아적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알라나와 그의 관계가 유사 모자의 관계처럼 보이기까지 하더라고요. 식당에서 함께 식사를 하는 도중에 게리의 모친 아니타는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일 때문에 너와 함께 뉴욕에 가지 못할 것 같다. 이어서 실망하지는 않았니? 라고 묻기도 하죠. 그녀는 왜 이렇게 묻는 것인가? 게리가 뉴욕에 가는 이유는 굉장히 유명한 TV 프로의 생방송에 출연하기 위함인데요. 보호자가 없으면 그곳에 혼자 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때 엄마의 대리자로 대신 매니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알라나입니다. 말하자면 엄마의 빈자리를 알라나가 채우고 있는 것이죠. 알라나가 게리의 비유적인 엄마처럼 보이는 또 다른 장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언급드렸듯 알라나는 전화로 물침대를 팔면서 게리의 지시를 받는데요. 게리는 그녀가 본인의 요구한 것보다 더욱 적나라하게 통화를 하자 시키는 대로 하지 않느냐며 한마디 하죠. 이에 대해 알라나는 나는 내가 요구하는 것보다 알아서 더 섹시하게 잘한다라고 일갈을 합니다. 이때 게리는 묘한 미소를 짓더니 자신의 뒤편에서 일을 하고 있는 엄마를 한번 쓱 쳐다보고는 다시 알라나를 바라보죠. 제 추측일 뿐이지만 이 순간
게리는 알라나의 모습에서 엄마의 모습을 본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무엇보다 게리는 미성년자여서 운전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알라나가 영화 내내 운전수 노릇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알라나는 어떤 면에서 보면 게리의 연인이라기보다는 보호자라는 인상이 짙기도 한 것이죠. 즉 게리는 아직 여성에 대한 이성적 사랑과 엄마에 대한 애정을 명확히 구분해내지는 못하는 유아적 상태의 남성인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게리의 유아적 면면에 대해 리쿠르시 피자가 관객에게 보여주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요. 영화는 반대로 보여주지 않는 방식으로도 동일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영화에서 알라나는 게리가 수라는 또래의 여자친구와 스킨십을 하는 듯한 장면을 목격하는 것으로 묘사되지만 그것을 관객에게는 보여주지 않죠. 성적으로 접촉하는 행위를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으려는 영화의 의도로 보이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는 유아기적 상태인 채로 묘사되는 것이 중요하니까요. 남녀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세 번째 이유는 알라나를 경유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녀는 언급드린 것처럼 25살이니 물론 게리보다는 성인이기는 하지만 저에게는 사실상 그녀 또한 오롯한 어른이 되지 못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실제로도 20대 중반이 한 명의 완성된 어른이 되었다고 말하기는 힘든 나이이긴 하죠. 그런데 제가 영화에서 특히 주목한 부분은 그녀가 주체성 없이 갈팡질팡 행동을 하고 있다는 측면입니다. 리쿠르시 피자에서 알라나는 여러 남성들에게 끌려다니는 방식으로 휘청거리는데요. 그 시작은 처음 만나는 게리에게로부터입니다. 졸업사진을 찍으려는 학생들에게 거울과 빛을 제공하던 알라나는 화면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걸어옵니다. 그러다가 반대편으로 걸어오던 게리와 마주하게 되고는 그의 추파에 대응하며 방향을 틀어 게리의 방향으로 함께 걷게 되죠. 말하자면 그녀의 동선은 게리의 동선에 종속되어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알라나는 윌리엄 홀든의 허세에 매료되기도 하고 존 피터스가 게리에게 자신의 여성 편력에 대해 자랑스럽게 얘기할 때 그녀는 한편에서 묘한 미소를 띠고 있기도 하죠. 또한 선고 사무실에서 일할 때 퇴근 직전 브라이언과 뭔가 썸이 있을 듯 하다가 웍스의 전화 한 통에 뛰쳐나가기도 합니다. 말하자면 알라나는 이성과의 관계에서 중심을 잡지 못하는 인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리쿠르시 피자는 유아기적 남성과 중심이 없는 여성의 사랑 이야기다. 이런 불완전한 인물들의 사랑이기 때문에 이 사랑은 완성이 되기까지 한참이 걸리는 것이죠. 이들은 친구이기도 하고 엄마와 아들이기도 하며 사업 파트너이기도 하다가 어쩔 때는 서로 우위를 점하려는 존심 대결을 하는 변원지간처럼 변모하기도 하니까요. 그런데 제 생각에 영화는 이들의 사랑이 이렇게 힘겨운 이유를 당사자들에게서 찾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불안한 세대를 태동케 한 윗세대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 지점에서 앞서 잠시 보류했던 게리와 알라나의 나이차가 불법과 연계되는 모순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게리는 살인죄에 누명을 쓰고 긴급 체포가 됩니다. 그때 경찰서에서 경찰들이 넌 감옥 갈 거야 라고 겁을 주니까 저는 아직 15세이고 생일도 지나지 않았다 라고 게리가 반박하죠. 15세는 아직 성인과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것일 겁니다. 이것이 아이러니한 이유는 게리는 15세여서 성인과 사랑을 하는 것이 불법인 상태라는 지점 때문인데요. 물론 둘이 사랑을 했을 경우 처벌을 받는 것은 상대인 알라나이겠지만 아무튼 저는 게리와 알라나를 엮어서 분석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15세에 사랑을 하면 법은 게리에게 불리하게 적용되지만 살인을 하는 것은 유리하게 적용이 되고 있는 것이죠. 15세에 사랑은 안 되고 살인이 되는 상황인 것입니다. 물론 무엇이 맞는지에 대한 가치 판단은 각자의 의견이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 법이 어딘가 모호해 보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 체계를 만든 것은 바로 이들의 윗세대인 것이죠. 사실 이렇게 리쿠르시 피자에는 폴 토마스 앤더슨의 많은 영화들이 그렇듯 윗세대에 대해 그리 고운 시선을 보내고 있지 않은데요. 그에 대한 좀 더 풍부한 이야기는 챕터 2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Roll camera B. Marking. Action. Uncommon Nancy! 리쿠르시 피자의 어른들은 몇 가지 유사한 특징을 보입니다. 우선 그들은 소통이 잘 되지 않습니다. 알라나가 게리와 테일 오더칵에서 처음 데이트를 하고 집에 돌아왔을 때 농구를 하던 그녀의 아버지가 어디 다녀오냐면서 엄격하게 한마디 하죠. 알라나는 거짓말을 하면서 변명을 하는데요. 둘의 대화는 티키타카가 전혀 되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딸의 이야기를 이해하지 못하고 이상한 반문을 반복하는 것이 우스꽝스럽게 묘사되죠. 또한 게리의 모친의 고객이기도 한 제리 같은 경우에는 일본인 아내가 잊고 일식
일식집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는 일어를 단 한마디도 하지 못하면서 사업 관련해서 아내와 의논을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렇게 두 어른의 대화는 모두 상황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특징은 그들이 근본주의적 혹은 호전적인 성향을 갖고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알라나의 부친은 유대인으로서 자신의 종교가 굉장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알라나가 랜스라는 유대인 남자친구를 저녁 식사 자리에 데리고 왔을 때 그가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무신론자임을 밝히자 껄끄러운 분위기가 조성되고는 둘은 결국 결별하게 되죠. 알라나 역시 랜스에게 할례를 받았냐고 화를 낼 정도로 아버지의 의식이 어느 정도 스며들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제 생각에는 아마도 이 집안 자체가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서 종교적으로 다소 근본주의적인 가풍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종교에 대해 다른 가치를 보이는 랜스를 받아들이지 못하니까요. 존 피터스의 경우는 상대가 미성년자임에도 불구하고 거침없는 언어를 구사하며 상당한 폭력성을 띱니다. 기름을 구하기 위해 정유소에 갔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심지어 여성에 대해서는 동물적으로 반응하기도 하는 단편적인 성향의 어른 남성으로 묘사되죠. 또한 처음 졸업사진 촬영을 하던 장소에서 게리를 보내고 알라나는 방향을 틀어 돌아오는데요. 이때 그녀의 고용주인 사진사 남성이 능욕적으로 그녀의 엉덩이를 한 대 칩니다. 말하자면 이 어른은 자신의 피고용인인 여성의 엉덩이에 손대는 것 정도는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남성인 것이겠죠. 그러니까 리쿠리시 피자에서 정상인 어른들은 거의 찾아보기가 힘들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랜스는 자신이 무신론자인 이유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이 있다면 현재 세상이 이렇게 개판이겠느냐. 그러면서 그는 베트남 전쟁을 거론하죠. 이에 대해 자신들의 윗세대가 자행한 어떤 부조리를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이런 비틀린 윗세대의 면면이 결국 아랫세대에게 계승이 된다는 지점이고 그러한 모멘텀이 리쿠리시 피자에서 표현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존 피터스가 알라나에게 운전 지도를 하는 장면, 사실상 키스 장면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이 묘사에서 알라나는 그의 티칭으로 페라리 옆에 좁은 통로를 화물 트럭으로 돌파하는 데 성공합니다. 이후 다시 그 장소로 돌아와 게리가 복수심에 페라리를 부쉈을 때 트럭에 기름이 떨어진 것을 발견하게 되자 알라나는 경사를 이용해 후진으로 탈출하는데요. 이때 그녀는 대단한 운전 스킬을 뽐냅니다. 다소 무리한 의견일지도 모르겠으나 존 피터스에게 운전을 배우는 묘사 직후 알라나가 급증한 운전 실력을 보이는 장면이 붙어있다는 측면에서 알라나는 윗세대로부터 운전 능력을 학습했다고 말할 수도 있겠죠. 또한 영화의 마지막 게리가 핀볼 사업장을 오픈했을 때 어떤 호전적인 어른 남성이 기계를 함부로 다루자 게리가 옆에서 저지를 합니다. 그 남성이 갑자기 버럭하면서 신경 쓰지 말라고 하니까 본인이 사업주임에도 불구하고 게리는 바로 꼬리를 내리고 자리를 피하죠. 그런데 직후 그는 자신보다 어리고 훨씬 몸집이 작은 아이가 기계를 함부로 다루자 소년을 안아서 문 밖으로 내던져 버리죠. 심지어는 그 무리들에게 자전거 치우라고 화를 내기도 합니다. 이 연결에서는 윗세대로부터 폭력성이 계승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리쿠리시 피자에서 그리는 이 계승의 운동이 나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잘못된 윗세대로부터 흘러나온 어떤 것들이 직간접적으로 화학작용을 일으키게 되고 그것이 게리와 알라나의 불안한 사랑에 대한 거대한 동인으로 작용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물론 그들 개인에게도 어느 정도 문제가 있겠지만 윗세대가 만들어 놓은 환경적 요인이 훨씬 더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런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게리는 어떻게 그 어린 나이에 저렇게 말 잘하고 허세 가득한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제가 보기에는 어렸을 때부터 엔터테인먼트 업계에 유입되면서 그런 것들을 보고 자랐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윌리엄 홀든이 그레이스 켈리 운운하며 알라나를 꿰어내는 방식은 결국 게리의 미래의 모습처럼 보이기도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쿠리시 피자가 낭만적인 영화로 보이는 이유는 이 모든 악조건을 돌파하고 두 남녀의 사랑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그들이 서로를 향해 달려가 만나 포옹을 하는 장소가 극장 앞이라는 설정은 영화가 너희들의 사랑을 증거한다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더라고요. 윗세대를 대신해 아래세대를 위무해주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요. 물론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이들의 사랑은 과연 영원할까? 이들은 어떤 문제도 없이 이제 꽃길만 걷게 될까? 라고 말이죠. 1974년에 15세였던 게리는 지금은 환갑이 넘었을 것입니다. 과연 그는 어떤 윗세대가 되었을지 궁금해지는 거죠. 리쿠리시 피자는 기대만큼 좋은 영화였고요. 영화를 보자마자 PTA의 다음 작품을 빨리 만나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 영화였습니다. 리쿠리시 피자에 대한 제 별점은 별 4개 반이고요. 한 줄 평은 다음과 같습니다. 비틀린 윗세대의 화학작용을 돌파해 이룬 유아적 남성과 중심 잃은 여성의 낭만적 사랑 이야기. 지금까지 리쿠리시 피자에 대한 헐거운 리뷰였습니다. 제가 100% 장담을 드리지는 못하겠지만 아마도 다음 리뷰는 지금 보여드릴 이 영화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